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성평화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이명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것을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라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의 태동이 있어서 제가 추천사를 영광스럽게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미리 받아보고 나서 이 책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책으로 하여금 페미니즘이 여성 인권에 대한 운동이라거나 그리고 어떤 인권 운동, 우리의 삶을 좀 더 이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편견을 깨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라는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추천사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제가 썼던 추천사를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추천사입니다. 이 책은 기득권 페미니즘에 대한 면모와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서 정말 그들은 여성의 삶과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 분야에 우리나라 최고 실력자들이 분석한 책이다. 거대한 거짓을 마주하고 싶다면 읽어보기를 바란다. 라고 제가 추천사를 영광스럽게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을 정말 맛있게 읽을 수 있는,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때에 맛있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세라비 선생님이 쓰신 페미니즘 단절의 고통이 되다 1부와 2부 페미니즘은 권력이 되다 그리고 3부 마지막으로 민족 페미의 탄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저자들은 오세라비 선생님과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와 그리고 나연준 작가님 이렇게 총 3분이서 3개의 부를 구성을 해서 이 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을 맛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작가들이 어떠한 행보를 해왔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이유로 이런 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세라비 작가님과 김소연 변호사님 그리고 나연준 작가님과 모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작가님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세라비 선생님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즘을 지적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연세는 조금 있으시지만 그만큼 과거 여성 운동에 대한 지식이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최근 지금 밀레니엄 세대들 2000년도 이후 출생을 한 밀레니엄 세대들의 이 성전쟁, 성갈등에 대한 이 양상을 가장 잘 이해하고 분석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김소연 변호사님도 이 책을 구성해 주셨는데요. 김소연 변호사님께서는 과거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시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대전시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대전시에 있는 수많은 여성단체들과 그 페미 카르텔들의 실체를 낱낱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과거 그 대전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페미 카르텔을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 여성단체들의 횡포와 비리 그리고 그들의 추악성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정말 세세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연준 작가님께서는 정말 특이하게도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을 이렇게 같이 해석을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서 이 페미니즘의 문제 그리고 이 정체성 정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책의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부 오세라비 선생님이 구성을 해주신 1부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성전쟁과 성갈등 양상에 있어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고 가장 그 최전선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들, 2000년생 이후 출생한 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고통을 가장 잘 담아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과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와 3부에서는 실제적인 정책적인 면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돈을 굴리고 어떻게 페미니즘 카르텔을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정책적인 면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태보자면은 1부는 10대와 20대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2부와 3부에서는 이 페미니즘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주류 스피커들 그리고 언론인들 그리고 제야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2부와 3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1부를 곁들여서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런 측면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총 실패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실패, 그리고 페미니즘에서 파생된 젠더 전쟁의 실패, 그리고 미투 운동의 실패, 페미니즘 프로파간다의 실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실패들은 페미니즘이라는 이 이데올로기가 학교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사상 주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아이들의 시각을 교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의 사상을 강제하는지,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래서 어떤 고통을 받을 수 있게 하는지,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호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10대, 20대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호소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세라비 선생님께서 인용을 하신 내용을 제가 여기서 인용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쪽 페이지를 보시면은 학교 성교육에서 실제로 어떤 성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학생들이 작성해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든 문답들이 있습니다. 학교 성교육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교육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여성은 사회적인 약자다. 여성은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그런 존재다. 그리고 남자는 가해자다. 그리고 여자는 피해자다. 남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키지 않는다.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여성운동이 필요하다. 남자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성별이다. 여성은 소중한 성별이다. 퀴어 축제 및 해화역 시위 사진 슬라이드를 보여준다.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것은 남성들의 백넷이다. 여기서 백넷이라고 하는 것은 반발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남역 화장실 여성 살인 사건은 전형적인 여성을 혐오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여성들의 탈코르셋 운동을 지지하며 젠더리스 패션을 강조한다. 데이트 폭력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남자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힘을 행사한다. 남학생들은 젠더 감수성과 폭력 감수성을 키워야 된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되게 정제된 표현들로 써있지 않고 날것의 표현들로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학생들이 그대로 작성한 것들을 그대로 책에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책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보내온 성교육 강사들의 공통적인 수업 중 일부 내용이다 라고 학생들이 실제로 적은 것을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들이 정제되지 않거나 조금
어설픈 문장이 있을지언정 이 학교 성교육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2쪽에서 보면은 남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이 책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강사에게 그럼 남자들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페미니스트들이 한남충, 소추소심 등 남성을 혐오하는 용어로 조롱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에 대부분의 강사들은 답을 회피한다라고 제보를 해왔다. 이렇게 책에서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남학생들의 인식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엿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자라나는 아이들, 이 남학생, 특히 남학생들은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오히려 차별받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은 페미니스트 그리고 젠더 페미니스트들이 유도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페미니즘은 가치관의 영역인 것인데 이것이 마치 남성과 여성의 대결로 느껴질 수 있게끔 사상을 주입하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남학생은 남자들도 남성 혐오를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학생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가 이 세상에 판치고 있는 가운데에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를 우리가 금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우리가 중단해야 된다.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 사람들의 인식을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페미니스트들이 유도하고 있는 전략에 오히려 휘말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도 마찬가지로 성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오해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해와 오해를 반복해서 교차하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뚜렷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도 차별이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완전한 이해라는 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남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성전쟁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오히려 페미니스트들의 전략에 휘말리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유의한 상태에서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성전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학교 안에서 서로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에 대한 성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것은 차별이다, 이것은 혐오다, 이것은 성별을 착취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사회 구조적인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빠지면 빠질수록 아이들은 이런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서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살아온 사람들로서 이 아이들한테 성전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웃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사실 많은 어르신 분들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딱히 큰 고민이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가운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발언들이 이제 남학생들이 이것이 약간 성전쟁이라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남자들이 째째하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라거나 이제 여학생들이 나는 차별받고 있어요. 나는 탈코르셋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과거에 이제 여성들이 많이 차별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탈코르셋 운동을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을 빠져나올 수 없는 성전쟁에 더 우리 어른들이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봐주시는 어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이 성전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가 대결 구도 속에서 누가 더 많은 이득을 쟁취하기 위한 이런 구조로 사회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점을 가장 유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이 책을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그 포인트 속에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산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세라비 선생님이 쓰신 내용들은 이러한 사례를 얘기함으로써, 언급을 하고 짚고 넘어감으로써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세라비 선생님께서 쓰신 책들의 내용은 제가 보았을 때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 이 밀레니엄 세대들,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자라나는 학생들, 이 아이들이 가장 공감하고 가장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지금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세라비 선생님께서 2015년도부터 약 6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전쟁, 성정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분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의 제보를 받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밀레니엄 세대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적어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와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페미니즘이 실제로 이 정치의 영역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희생양, 제물로서 이렇게 삼아갈 수 있는지, 그런 구조들을 정말 낱낱이, 정말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소연 변호사께서는 대전시 의원을 하셨던 만큼 대전시에 있었던 그 여성계 카르텔들, 그리고 이 여성계들의 실적을 위해서 가짜 피해자들을 양산해내고, 이 가짜 피해자들을 양산해낸 그 가짜 통계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정말 예산을 깡패처럼 가져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내용들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연준 선생님께서는 이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을 같이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이 페미니즘 문제를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페미라는 거, 여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나연준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민족페미의 탄생,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을 바꿔보자면 반일 파시즘의 연장선에 있는 페미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민족페미의 탄생이라는 내용에서 이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위안부 문제가 나오고, 정의연 사태, 그리고 윤미향 사태, 그 횡령과 비리, 그리고 할머니들을 어떻게 그들의 성정치로, 그들의 반일 정치로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녀상이라는 이 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130개의 소녀상들을 박아서 이 자라나는 이 여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이 여성은 항상 고통받는 존재 속에서 역사해왔고, 그리고 여성이 항상 착취받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그것을 이용해서 할머니들을 앵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들의 정치 권력화에 이 많은 여학생들과 할머니들을 그들의 정치 권력화를 위해서 제물로 쓰고 있는, 희생양으로 쓰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적나라하게 짚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페미를 반일 투쟁 정치의 연장선으로 이 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수단으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께서 페미니즘 권력이 되다, 대전시 의회에서 있었던 대전시 여성단체들이 서로 이 페미니즘 카르텔을 형성하고 공고하게 유지해왔던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깜짝 놀랐었던 평소에 김소연 변호사님 종종 만나 뵙게 되면서 대전시 여성계에 있었던 비리들과 어떻게 이 가짜 실적들을 만들어내서 예산을 타내는지에 대해서 들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제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페이지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본 것을 기억 삼아서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 단체들이 가짜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성매매도 그들의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성매매 아이템을 그들의 또 정치 권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성매매 여성들을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여성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딱히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성매매 여성들이 그냥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의 대답을 했었는데 이걸 들은 이제 대전시의 여성단체가 뭐라고 이 성매매 여성에게 말을 했냐면은 그러면은 어떤 사례 같은 거를 그 성매매를 하러 오는 남성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줄 수 있냐. 만약에 기록으로 남길 수 없다면은 남자친구의 사례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기록들을 만들어 내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오히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런 가짜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가짜 실적을 쌓아서 예산들을 깡패처럼 타먹을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김소연 변호사님 종종 가끔씩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서 제가 대전시 여성 단체들의 비리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과는 조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점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냐 하면은 이때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대전시에 있었던 여성 단체들의 그 횡포와 그 가짜 사례들 만들어내기 이런 것들은 어떤 사건을 하나 접수받으면은 이 한 개의 사건을 최대한 많이 3개의 사건인 것처럼 5개의 사건인 것처럼 최대한 많이 불리기 위해서 이 전화로만 이것을 접수하지 말고 문자로도 접수해야 된다, 이메일로도 접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사건을 접수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마치 수개의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것을 실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또 가짜 예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들어왔다가 남자친구의 사례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든 피해자화하고 피해자로 정체성화를 해서 이 정체성 정치에 또 이용하려고 한다는 그들의 추악한 면모를 이 책에서는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1부에서 오세라비 선생님께서 이제 주요 이렇게 말씀하고자 했던 거는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아마 이 밀레니엄 세대들에 대해서 밀레니엄 세대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호소에 대해서 가장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계시는 오세라비 선생님이신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0대, 20대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구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님과 나연준 작가님께서는 실제 이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정치 권력화를 위해서 실제 정치의 영역에서, 정책의 영역에서, 예산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 사례들을 만들고 조작을 하고 어떻게 그들의 카르텔을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정말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는
이 책을 내가 누구한테 선물해 줄 수 있느냐, 내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둔 상태로 1부, 2부, 3부를 읽으신다면은 조금 더 이 책을 좀 맛있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남성과 여성의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오해하는 것, 그런 거의 연장선상 속에서 밟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페미니즘은 이 책 제목이 말을 하고 있다시피 가장 아름다운 오해 속에서 있을 수 있을 법한 조금 적나라할 수 있는 이해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로맨스 속에서 그런 적나라한 이해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페미니즘은 오히려 가장 추악한 이해 속에서 가장 정확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페미니즘은 어떻게 하다 괴물이 되었는가 라고 제목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제목을 단순하게 페미니즘이 괴물이 되었다에서만 의미를 한정하지 마시고요. 이 괴물이 된 페미니즘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책을 정말 여기저기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읽어주시고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나머지 여러분들의 응원 속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